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8일 오후 2시 57분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파면 해임하라고 방통위에 통보를 했습니다. 감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의 경우에는 조건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재허가 승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공개한 방통위 정기감사보고서에서 이들의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2020년 3월 16일에서 20일 닷새 동안 한 연수원에서 그의 상반기 종편 및 보도 채널 재승인 심사를 평가했습니다.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12명이 채점한 결과 TV조선의 총점은 650점을 넘었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중점 심사 사항 항목에서도 50% 이상의 점수를 얻었습니다. 이는 별도 조건 없이 TV조선에 재승인 결정을 해야 하는 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가 나온 후 차 전 과장은 심사위원 2명에게 이미 제출된 심사평가표를 돌려주면서 중점 심사사항 점수를 수정하게 했다고 합니다. 조작이죠, 조작. 정부의 비판적인, 문재인 정권의 비판적인 TV조선을 골탕 먹이려고 채점을 조작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TV조선 채점 결과를 보고받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시끄러워지겠네, 욕 좀 먹겠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양 전 국장이 심사위원장인 윤 교수에게 점수 조작을 제의했고 윤 교수가 심사위원 2명에게 사후 수정을 제안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방통위는 수정된 채점 결과를 토대로 TV조선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양 전 국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차 전 과장에게 점수 수정을 상의한 적 없고 일부 심사위원과 개별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은 감사원은 합숙 도중 방통위 직원들과 뒤풀이 회식 중이던 차 전 과장이 양 전 국장에게서 전화를 받고는 심사위원들과 2차 술자리를 했다는 방통위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양 전 국장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방통위가 TV조선의 원래 기준인 4년이 아닌 3년을 조건부로 제시한 근거가 된 법률 자문도 두 사람의 공모로 허위 작성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TV조선을 잡기 위해서 조작, 허위 작성, 이런 게 문재인 정권 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반면 방통위는 2017년 진행한 KBS 재허가 심사에서는 허술하게 점검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2017년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상위 직급이 전체 직원의 60%를 초과하는 등 인력 구조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2017년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때 감사원의 이런 지적을 반영하여 KBS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KBS에서 제출받은 이행실적에 따르면 상위 직급 비율은 57.4%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은 방통위는 조건이 이행됐다면서 재허가로 심의 의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고분고분한 KBS는 빠지고 비판적인 TV조선은 점수를 조작하고 해가지고 괴롭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해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 절차를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틀 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열흘간의 입법 예고는 지난 6월 27일 0시로 종료되었으며 총 4,712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방통위 의결은 이르면은 다음 달 5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그리고 대통령 제가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대행을 비롯한 3인 체제로서 여야 2대1 구도라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KBS를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바로잡는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나서고 방통위가 나서고 여론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KBS가 MBC와 함께 공영방송을 사칭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이익 그리고 국법질서 무엇보다도 언론기관으로서의 그 기준을 다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적이 된 데 대해서는 이제 행정적 응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전기료와 통합되었던 KBS 수신료, 세금처럼 납부해야 했던 KBS 수신료를 이제는 국민들이 알아서 내도록 되었고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동안에 KBS가 MBC와 더불어 지난 좌파 정권까지 포함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벌린 이 반국가적, 반문명적 행태는 세계 어느 공영방송도 일찍이 한 적이 없는 이 역사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좌편향 이념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정통 세력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고 북한 노동당 정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이 KBS가 국민의 재산을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 도와주고 대한민국을 해치는 일에 그 전파를 사용했으니까 이거는 수신료 분리 징수 이 차원보다는 훨씬 더 본질적인 수술이 가해져야 합니다. KBS는 채널도 많기 때문에 이게 유사시에는 만약 이런 방송이 공산당 수준 또는 수중 또는 종북 세력 수중에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KBS는 이 평화시에는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전시에는 군대가 총칼로 체제를 지키지만 평화시에는 KBS와 같은 방송이 체제를 지키는데 그동안 한 짓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반대하는 쪽으로만 뛰었는데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 잡는 첫 단계는 수신료를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도록 해가지고 우선 연봉 1억 이상 받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해치는 행동을 한 그런 사람들을 속아내고 그리하여 이 땅을 딛고 설 수 있도록 현실을 딛고 설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해온 사람들이 도태되도록 만들고 정상적인 언론인, 정상적인 국민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저 방송을 이끌도록 하는 것, 이거는 체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는데 이걸 다 풀고 이제 첫 단추를 바로 꿰려면은 우선 KBS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